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년 12월 12일 제40자 김상덕 국제경제 역사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흔적 제국의 나쁜 습관, 권력으로 거짓 신분 만들기라는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현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발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도덕과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고 질이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은 재앙과 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쁜 거짓과 음흉한 것에 속으면은 자신이 모를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변해간 것을 자기 혼자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 나쁜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자신이 모를 뿐 33년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어떤 지도자는 권력으로 자신을 속이고 3번이나 성을 전전하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 가치를 여겨야 할 고향도 묻지 마라, 학교도 묻지 마라, 차 번호도 묻지 마라, 자기의 출신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분간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엉터리죠. 차량 번호도 모른다. 우리가 조상을 섬기고 내 고향을 섬긴 것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왜 자기 고향을 속여야 되고 자기 조상을 묻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의 가치를 말살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불법으로 파업을 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도로 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흔적을 묻지마 지우는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조선왕조 579년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합병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민족 말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말살 정책보다도 더 현대판 임금 말살을 한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고향도 묻지 마라, 내 선대도 묻지 마라, 내 지역도 묻지 마라. 자기가 불실한 호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지도자가 지역주의고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창피고 우리 자신의 창피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권력을 잡아서 투쟁가들을 요직에 앉혀서 민주화 만수화 행통, IMF 이렇게 식민지 경제식민지 만들고 5.18 덮어서 가짜 유공자 양산해서 국고를 털고 있습니다. 어떤 멍청한 이인자는 자랑스러운 5.16 혁명 정신은 버리고 자신은 유전독재와 상관없는 것처럼 수작을 부렸습니다. 5.16 혁명으로 해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째째하고 옹졸한 짓을 했습니다. 색깔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 자파를 길러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명분이 없다면 끝까지 자기도 반성해야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해서 자기 선 대통령을 몸에 갈무주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째째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33년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친 겁니다. 친구가 그랬지. 나는 상관없어. 같이 제2인자로서 계속해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런 얄팍한 짓을 했습니다. (5,200만) 인구, 그리고 GDP에 1조 7천억 달러, 산업 1세사가 판을 깔아 나와서 우리가 일전에 발전이 되었고 그 도전 정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가를 문재인 정부 때 집가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세금 거대 들여서 우리나라 빚을 그래도 경제 확장으로 410조 원을 빚을 그 덤태기를 윤석열 정부에 넘겼습니다. 코로나 후에 세계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인플레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늪에 빠진 경제를 돌파하겠습니까? 410조 원 전 정부의 문재인 전 정부의 37.5%를 빚을 늘여놨습니다. 우리 국민은 왜 이런 잘못이 뻔한데도 경제 확장으로 인플레 조정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일거리가 없는 이런 한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안보 문제라든지 정말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동안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세계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부터서는 연말이 되고 새해부터서는
해외 출장을 나가셔서 외고를 수준 높게 하시고 내수에 어떤 돈이 국고를 낭비하는지 이것부터 챙겨야 됩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정교조,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 다음에 공기업 합병, 그렇지 않으면은 민영화, 여성가족부 31조 년 1억 4천 이자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아끼고 조정하고 구조조정하면은 국가 예산 100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방위산업에 비행기를 수출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고 내수에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핵심 구조조정에 남은 임기 동안에 박차를 개해서 가짜 유공자, 무리한 가산점, 국고토리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